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설입니다. 궁지에 몰린 쥐마냥 윤석열과 또 국임당의 말같지도 않은 해명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윤석열 정권이 머지않아 무너지겠구나 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앞서 김건희 명품 쇼핑 논란에 대해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김건희가 물건을 사지 않았고 호객 행위를 당했다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더 큰 비판이 일자 무슨 얘기를 해도 정쟁거리로 삼을 것이기 때문에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라고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정쟁거리가 아니라 아무리 대가리를 굴려도 이미 다 밝혀진 팩트이기 때문에 더는 거짓말이 안 통해서인 것이겠지요. 그런데 오늘 국임당의 성일종이 NBN 정운갑의 집중 분석에 출연을 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부인께서 명품샵을 들르신 것에 대해서 비난을 막 하고 있다. 호객 때문에 갔다고 그러는데 제가 확인했다. 호객이라고 이야기한 분이 그 어떤 분도 없었다라고 황당한 주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러자 사회자가 대통령실에서는 호객이란 말을 한 사람이 없다. 이 말씀인가요? 라고 재차 묻자 그렇다. 수석도 없고 밑에 관계자도 없다. 그래서 수정한 기사를 제가 봤다. 이렇게 정말 저는 영부인에 대한 공격을 저는 멈춰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정치 이전에 민주당이 늘 얘기한 게 사람이 먼저라고 그랬다. 사람이 먼저인데 영부인은 사람 아니냐. 정말 이런 아주 치졸하고 또 아주 고약한 정치를 우리가 몰아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영부인을 활용해야죠. 외국 나가면 영부인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데 대한민국 영부인으로서 정말 멋진 여성으로서 한국을 알리고 문화를 주도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역할을 기대할 사람이 없지 않냐. 그런 걸 저는 풀자는 것이다. 김건희 여사를 악마화시켜서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겠는가. 이 부분은 깊은 성찰을 민주당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일종의 주장은 내가 다 확인을 해봤는데 대통령실 관계자 그 어느 누구도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언론이 기사를 잘못 쓴 것이다. 그걸 이용해서 지금 민주당이 김건희를 악마화하는 것이다. 아니 김건희처럼 멋진 여성이 어딨냐. 이렇게 멋진 김건희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여야 한다. 악마화시키면 안 된다. 민주당 니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반성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역겹고 구역질이 나올 것 같습니다. 리투아니아 언론에서 이미 팩트가 다 나온 부분을 두고 온 국민이 분노하고 비난이 들불처럼 일어났는데 이제 와서 그런 적 없답니다. 민주당 탓이랍니다. 그런 적이 없었다라면 그동안의 윤석열 스타일상 그 언론사와 기자를 그냥 놔뒀을 리가 없겠지요. 압수수색하고 세무조사하고 자금줄 끊는다고 난리를 쳤겠지요. 당연히 전용기 탑승 배제는 기본일 테고요. 막다른 골목에 몰리니 이제는 뭐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왕이면 좀 참신하고 창의적인 걸 가지고 나오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더럽게 재미없습니다. 자, 한편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의혹으로 시작된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 조사 결과 11명의 의원이 가상자산을 하고 있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김상희, 김홍걸, 전용기 의원이 신고를 했고 국힘에서는 권영세, 김정재, 이양수, 유경준 의원 등이 신고를 했고 시대전환의 조정훈도 신고를 했습니다. 자진 신고한 만큼 하나같이 문제가 없다는 그런 입장인 가운데 중요한 것은 업무 시간에 투자를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관건이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업무 시간에도 거래를 한 것이 포착이 됐습니다. 국회 윤리자문위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거래 횟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지난 3년여간 500회 이상이고 업무 시간 중 거래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자문위 의원은 장관이 코인 거래를 몇백 개 했다는 것은 업무를 안 봤다는 이야기다. 김남국 의원 제명 이유와 같은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문제가 야기가 되자 권영세가 즉각 입장을 냈는데 장관 재임 기간 중 업무 시간에 거래한 적 없다. 업무 시간 이전에 걸어둔 거래가 이후에 체결된 것일 뿐이다 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500번 이상씩이나 업무 시간 이전에 예약을 걸어뒀다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는 것일까요? 이미 계획이 다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약을 걸어둔 것인지 아니면 업무 시간에 직접 했는지는 조사해보면 알게 되겠죠. 자문위는 이번 주 중에 동의를 거쳐 코인 보유 신고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국민들에게 공개될 정도면 뭐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소리가 되는 것인데, 신고 내용을 공개할 것이 아니라 거래 내역 전부를 공개해야죠. 떳떳하다는데, 예약을 걸어두었다는데, 손실 보고 다 정리를 했다는데 더 이상 감출 이유 없지 않겠습니까? 공개하면 최강의 실력을 가진 우리 국민들께서 알아서 다 검증하게 됩니다. 눈 가리고 아웅할 생각하지 마시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김남국 의원의 기준에 맞게 조사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국민들께서 원하는 것일 겁니다. 자, 한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가 초입기에 들어간 가운데 도쿄전력이 외신 기자들에게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시설을 공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알프스의 오염수 처리 과정은 뭐 안전하다는 둥, 국제 기준과 일치한다는 둥 하나만한 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해자인 도쿄전력이 외신 언론사를 직접 고르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사들도 취재 신청을 했는데 방송사 가운데서는 KBS, SBS, 그리고 신문사와 통신사에서는 조선, 중앙, 동아일보와 연합뉴스 등이 취재 허락을 받았고, 반면에 MBC, JTBC, 채널A, 한겨레신문은 허락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에 취재 언론사 선정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묻자 도쿄전력 측은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겠다, 공평성을 위해 답변하지 않겠다라며 답을 피했습니다. 딱 하는 짓들이 어쩌면 그렇게 바리쪽스러울까 싶습니다. 자, 도쿄전력이 허락받은 이 방송사와 신문사를 한번 보십시오. 공영방송은 빼고 민영방송인 SBS가 들어가 있고 조중동과 연합뉴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거 도쿄전력이 자체적으로 선별을 한 것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누군가로부터 사전 지시를 받은 것이겠죠. 채널A가 빠졌다는 것이 다소 의아하기는 하지만 결론적으로 윤석열 정권에 앞장서서 홍보하는 언론사들만 딱 집었다는 것에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 다 판단하실 겁니다. 방류시설 확인하라면서 언론사를 골라서 취재하게 한다? 이런 것이 바로 가해자가 2차 가해를 하는 것이다, 가해자가 오히려 갑질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런 것들하고 무슨 반잔에 물컵을 채웠다는 둥, 미래 설계를 한다는 둥 정신 너갱이 빠진 소리를 하는 것인지 정말 국민들 천불납니다. 핵 오염수 방류 빠르면 8월에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막아야죠. 여튼 이 모닝컨설트 여론조사 최하위 22%인 윤석열 정권이나 25%인 기시다 정권이 하는 짓이 어쩜 그렇게 똑같을까? 그러니 지지율이 그 모양 그 꼴인 것입니다. 끝으로 정청래 의원의 한마디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보, 장모님 땅에 고속도로 깔아드리는 거 포기하고 대신 교도소에 사식 넣어드려야겠어요. 여보, 장모님 면회는 언제 갈까? 역시 청청래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